한국의 시골 소녀가 미국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에서 우승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최신 장비를 가지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동네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을 스스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회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실력에 놀라워했고 결국 소녀가 1위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이라고 해요. 경상남도의 작은 농촌에서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미국 대회에 우승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날은 아침 해가 들판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제 귓가에 들려왔어요. 지은아, 농사일 좀 도와주렴. 저는 얼른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농가 밭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항상 이랬어요. 변함없는 일상이 매일 계속되고 있었죠.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할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하고 숙제를 하고 잠들고 이런 일상이 16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네, 할머니. 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순옥 할머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야채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왔어요.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학교에서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컴퓨터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글자를 몇 개 쓰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컴퓨터는 살 수 없는 비싼 물건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낡은 컴퓨터 몇 대를 여러 명이 돌아가며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곳은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자주 찾는 장소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농부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평생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게 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제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 다른 길로 가보기로 했어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쓰레기장 근처였어요. 그곳을 걷고 있을 때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버려진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도 고장 나 있었지만 제게는 보물과도 같았어요.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트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고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저는 발견한 노트북을 들고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노트북을 자세히 보고 계셨어요. 이게 뭐니? 컴퓨터예요, 할머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지은아, 그런 거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해볼게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노트북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 수리에 관한 책을 빌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에 있는 유일한 전자기기 수리점의 고윤철 아저씨를 찾아가 볼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제가 이 노트북을 고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우리 마을의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가슴이 설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에서 노트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비록 망가져 있었지만 이 노트북은 제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노트북을 고치고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제 꿈을 이루겠다고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어떻게 고칠지 생각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학교에 가기 전에 노트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었어요.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학교 늦겠다. 할머니가 부르고 계셨어요. 네, 할머니. 금방 갈게요. 저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에 마을의 유일한 전자기기 수리점을 찾아갈 계획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내내 머릿속은 노트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무엇을 쓰고 계셨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제 수업이 끝날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수업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마을의 전자기기 수리점으로 향했어요. 작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 서 있자니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전자기기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고윤철 아저씨 계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구석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윤철인데 무슨 일이지?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 노트북을 고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윤철 아저씨는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데. 배터리도 죽었고 화면도 깨졌어.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로 살 돈이 없어요. 제가 직접 고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고윤철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쉽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네가 정말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방과 후마다 고윤철 아저씨의 가게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기기의 기본 구조, 부품들의 이름과 기능,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같은 것들이었어요. 전자기기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 고윤철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저씨의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의 케이스를 분해하고 내부 부품들을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메인보드는 다행히 크게 손상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배터리와 화면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 같아. 고윤철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델의 배터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저씨의 말씀에 실망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 카페에 가서 중고 부품을 파는 사이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컴퓨터 수리에 관한 책들을 더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동연구소의 연구원이자 프로그래머인 양정호 박사님이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양정호 박사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는 기술이 농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현대 농업에서 기술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정호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저전력 컴퓨팅 기술은 농촌 지역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양정호 박사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농촌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양정호 박사님께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박사님, 저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마을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양정호 박사님은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게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양정호 박사님의 명함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멘토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학업과 농사일 그리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구나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어요. 농사일도 더 많이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고윤철 아저씨의 가게에서 노트북을 수리하는 법을 배우고 밤에는 양정호 박사님이 추천해주신 프로그래밍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조금씩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의 메인보드를 수리했고 중고 배터리도 구할 수 있었어요. 화면은 여전히 문제였지만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트북이 켜지는 순간이 왔어요. 화면이 밝아지고 운영체제가 로딩되는 것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큰 승리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지만 아직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이제 잘 작동하고 있었고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마을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정호 박사님이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박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달에 농업기술혁신 경진대회가 열리는데 내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출품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잠시 말을 잃고 있었어요. 아직 제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내 아이디어야. 너의 프로젝트는 실제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잖아. 그게 가치 있는 거야. 양정호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용기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를 경진대회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와 인터넷이 불안정한 농촌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있었어요.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학교 공부와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양정호 박사님께 자주 조언을 구했고 고윤철 아저씨는 하드웨어 부분을 도와주셨습니다. 경진대회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장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을 둘러보니 모두 최신 장비와 멋진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수리한 낡은 노트북과 직접 만든 간단한 자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지은 학생의 발표입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다리가 더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장평리에서 온 한지은입니다. 발표를 시작할 때 제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 중 몇몇은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농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은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고 인터넷도 자주 끊깁니다. 이런 환경에서 농부들이 병충해를 빠르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단 4마트의 전력만으로도 작동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병충해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이런 저전력 시스템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가진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답했어요. 기존 시스템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이라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처럼 인터넷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제 시스템은 완전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질문 시간이 끝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입상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여러 상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인 혁신적 농업기술상을 발표하는 순간이 왔어요. 혁신적 농업기술상은 한지은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상을 받은 걸까요?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장과 상금을 받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축하해, 지은아.
발표장 뒤에서 양정호 박사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프로젝트가 인정받았어. 이 수상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작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경진대회 이후 몇몇 기업들이 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제 아이디어를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지은아, 조심해. 양정호 박사님이 경고하셨어요. 내 프로젝트의 가치를 잘 지켜야 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법적 보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허와 저작권에 대해 배우면서 제 아이디어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대회인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의 예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할 기회라니. 저는 즉시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큰 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미국에 가야 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물으셨어요. 미국에 가야 한다고? 네, 할머니. 제 프로젝트가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에 선정됐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손녀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미국에 가기 위한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할머니와 저의 농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게. 양정호 박사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후원할 수 있어. 박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발 직전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심해지고 있었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였어요. 할머니, 대회를 포기할게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 돼, 지은아.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난 괜찮을 거야. 이웃들이 도와줄 거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지은아, 네가 자랑스럽다. 내 꿈을 꼭 이루렴.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미국.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가득했어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는 정말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캠퍼스에 높은 건물들이 서 있었고 학생들이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세계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낡은 노트북을 꺼내자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장비는 모두 최신식이었고 팀으로 참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 저는 혼자였고 장비도 초라했어요. 저 아시안 소녀, 저런 노트북으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듣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 프로젝트의 가치는 장비에 있지 않아. 아이디어와 그것이 해결하는 문제에 있는 거야. 첫날,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한국 경상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왔어요. 제 프로젝트는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웃음을 참는 듯 했어요. 제 영어 발음이 이상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제 농부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곳에서는 전기가 자주 끊기고 인터넷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농부들은 병충해를 빠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고 매우 적은 전력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말을 마치자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사위원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도 있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실제 사용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돋보입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도전이 두려웠습니다. 대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매일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제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 노트북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배터리 문제였던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작업이 위험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옆팀의 참가자가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그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팀이 여분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며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이기도 해. 마이클의 도움으로 저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협력에서 온다.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처음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마이클과 다른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더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첫날과 달리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가치를 확신했고 그것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믿고 있었어요. 한지은 참가자 준비되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농촌에서의 경험, 할머니와 함께한 농사일,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노트북,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제 프로젝트로 이어졌는지를 말했어요. 저는 기술이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농부들, 어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시스템은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네, 제 시스템은 다양한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이나 남미의 습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마이클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었어요. 최고였어. 결과 발표 시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3등, 2등이 차례로 발표되었지만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아, 입상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최우수 혁신상 한국의 한지은. 제 이름이 호명되자 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상을 받은 걸까요?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장과 상금을 받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의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과 실용적 해결책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접근 방식은 기술이 어떻게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예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지원해주신 할머니 양정호 박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여러 기업과 대학에서 제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인턴십과 취업 제안을 했고 여러 대학에서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MIT에서 온 전액 장학금 제안이 눈에 띄었어요. 공부도 하면서 제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고향 마을과 할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화상통화로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지은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항상 내 꿈을 따라가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MIT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방학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와 농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캠프를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마치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끝없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MIT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고향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양정호 박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지은아. 내 소식이 이미 한국 전역에 퍼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MIT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방학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농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싶어요. 양정호 박사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마을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는데 예전보다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대회에서 있었던 일, 받은 상, 그리고 MIT의 제안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고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할머니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농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코딩 캠프를 열고 싶다고요. 이장님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제 열정을 보고 학교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좋은 일이구나. 첫 번째 코딩 캠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낡은 컴퓨터들을 수리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양정호 박사님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는 몇 대의 새 노트북을 기증해 주셨고 구글 코리아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어요. 캠프 첫날 저는 아이들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울 거예요. 코딩은 마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죠.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컴퓨터를 처음 제대로 만져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캠프는 2주 동안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은 프로그램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농사를 도와주는 간단한 앱도 있었고 마을 지도를 만든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 저는 MIT로 떠나기 전에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지은아, 이게 뭐니? 할머니가 궁금해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예요. 제가 미국에 있어도 할머니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마침내 MIT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게 힘을 주셨어요. 걱정 말고 가거라. 난 괜찮을 테니. 미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바빴어요. 공부도 어려웠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프로젝트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방학 때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코딩 캠프를 열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캠프는 더 커졌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번째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 몇몇은 이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멘토가 되어 있었어요. 3년 후 저는 MIT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꿈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농촌기술교육센터를 설립했어요. 이 센터는 농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구글과 협력하여 여러 농업기술 회사들과 함께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양정호 박사님도 연구소 일을 줄이고 센터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윤철 아저씨는 하드웨어 교육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팀이었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병충해 진단 시스템은 이제 전국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코딩과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캠프에 참여했던 민수라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누나, 저도 누나처럼 MIT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의 눈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네가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이제 제 성공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그 결과로 농촌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은 더 커진단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성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의 성공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